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애틀 경찰국 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자리에 오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민 1-5세대로서 늘 두 문화 사이의 경계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어려움을 지켜보며 자랐고 그것이 제가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 특히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 아니 어쩌면 제 경찰 경력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에게 큰 사명감을 안겨준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길고 고된 하루였습니다. 서류 더미와 실랑이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겨우 사무실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노을이 시애틀의 하늘을 황금빛과 호박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맞는 상쾌한 저녁 공기에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제 오래된 세단은 부드럽게 도로 위를 미끄러졌고 저는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며 아직막이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잡했던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더없이 좋은 순간이었죠. 집으로 가는 익숙한 길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정지선에 맞춰 차를 세우려던 찰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차 뒤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파란 불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경찰차가 제 차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있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차를 도로변으로 세웠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짧게 깎은 머리에 반짝이는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경관. 그는 벨트를 고쳐매며 제 차로 다가왔는데 그 걸음걸이와 표정에는 뭔가 익숙한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한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면허증과 등록증 주시죠. 앤더슨 경관의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 권위적인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글로브 박스에서 차량 등록증을 꺼내 운전 면허증과 함께 건넸습니다. 제 행동은 차분하고 신중했지만 앤더슨 경관의 시선은 마치 현미경처럼 저를 꼼꼼히 훑는 듯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히 운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 아마도 이방인을 훑어보는 듯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게 모르게 겪어왔던 보이지 않는 벽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였어요. 왜 차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그가 창문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예단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관님,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한국식 억양이 살짝 섞인 영어가 그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죠.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늘 예의를 갖추라고 가르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가르침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앤더슨 경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속으로 아니 분명 정지선 전에 멈췄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제 생각에는 제가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경관은 제 대답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 자세 분위기 모든 것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앤더슨 경관에게는요, 그는 이미 저를 뭔가 다른 사람으로 규정한 듯 했습니다. 그는 제 면허증을 흘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 아니군요. 그렇죠. 그의 질문에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는 듯한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 외모만 보고 당연하다는 듯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주소는 면허증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경관은 제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교통법규 위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그를 자극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던 중이었습니까? 그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의 거리였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앤더슨 경관은 더 이상 저를 단순한 운전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어떤 다른 존재가 비치고 있었죠. 저는 그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섣불리 동요하지 않으려 했어요. 겉으로 평정을 유지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제가 이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며 터득한 생존 방식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앤더슨 경관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 차분함이 순진함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앤더슨 경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제 서류를 과장될 정도로 천천히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는 마치 이미 제게 유죄 판결이라도 내린 듯 희미하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시죠. 그의 명령조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관님,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앤더슨 경관의 입술이 살짝 비틀렸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그의 말 속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죠. 오직 그의 편견과 예단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앤더슨 경관의 눈이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제 가치를 평가하려는 듯이요. 저는 그보다 키가 조금 더 컸고 어깨는 넓었지만 위협적인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잘 다려진 비즈니스 정장은 전문성을 광택이 나는 구두는 꼼꼼한 성격을 암시했지만 앤더슨 경관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동양인 이방인이라는 필터만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차 AP 쪽으로 가서 손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앤더슨 경관이 턱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따라 차분하고 신중하게 움직여 차 본 위에 양손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경관님, 제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앤더슨 경관은 희미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냥 절차상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 이 근처에서 사건, 사고가 좀 있어서 말이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앤더슨 경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건, 사고 말입니까?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세단을 모는 동양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다른 무언가, 예를 들어 제 외모와 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질문은 마치 예상치 못한 펀치처럼 앤더슨 경관에게 적중했습니다. 순간 그의 침착함에 균열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세우며 반사적으로 손을 벨트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말 조심하시죠. 그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지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경관님, 제 목소리에는 반항심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 태도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앤더슨 경관이 다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에 꽤 익숙해 보이는군요. 뭔가 숨기는 거라도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경관님. 저는 단지 이런 식의 상호작용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믿을 뿐입니다. 투명성 말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앤더슨 경관은 코웃음을 쳤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앞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서성였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일반적인 반응, 두려움, 더듬거림, 불안한 몸짓 같은 것들이 제게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자 그는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제 침착함과 통제된 모습이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상황을 그의 통제 밖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자신만만해 보이는군요. 앤더슨 경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안다는 듯이 저는 그의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자신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관님, 존중의 문제죠. 어릴 적부터 몸에 벤타인에 대한 존중, 그것은 제 뿌리 깊은 가치였습니다. 앤더슨 경관은 반 박자 정도 멈칫했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만족스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날카로운 방어 기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평정심이 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매우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앤더슨 경관은 이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편견이 어디까지 그를 몰고 갈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앤더슨 경관은 벨트에 달린 홀스터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의 좌절감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전받는 상황, 특히 저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도전받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제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직 찾아내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구실이라도 찾는 것처럼 말이죠. 무기소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앤더슨, 경관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무기요, 제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느낌과 함께 여전히 차분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무기를 소지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경관님, 지금 제 복장과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 제가 입고 있는 비즈니스 정장과 구두를 가리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앤더슨 경관의 턱이 단단해졌고 순간 그의 평정심의 금이 갔습니다. 2번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부당한 요구에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가? 하지만 지금은 그의 의도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간 후 저는 말없이 돌아서서 양손을 차 본닛 위에 평평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걷는 앤더슨 경관의 구두 소리가 불안한 침묵을 깨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빠르고 거친 손길로 제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고 불필요하게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제 반응을 유도하려는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찔하지도 몸을 굳히지도 그의 치욕적인 손길 아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예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란 내게 그의 무례한 손길은 더욱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인가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깨끗하군요. 앤더슨 경관이 한 걸음 물러서며 마지못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짜증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의 예상, 아니 그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였을 겁니다. 저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경관님의 용무는 다 끝나셨습니까? 저는 집에 가봐야 해서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앤더슨 경관이 제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 빨랐고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제 자세는 여유로웠습니다. 법집행 기관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제법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어떤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이민자로서 때로는 오해와 편견에 맞서야 했던 경험들이죠. 수년에 걸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두죠. 앤더슨 경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 변호사라도 된다는 겁니까? 뭐 그런 겁니까?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제 애매한 대답은 앤더슨 경관을 더욱 짜증나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제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습니다. 잘 들어, 당신이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말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관님, 저는 단지 공정함을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여기서 공정함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 말은 공기 중의 도전처럼 매달렸고 앤더슨 경관은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공정함, 이게 공정함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나?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는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내뱉지 않은 그 말들은 연기처럼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 그것이 내 외모, 내 한국식 이름, 내 억양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자세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앤더슨 경관이 무심코 내뱉으려다 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포착했다는 신호였죠. 저 같은 사람들이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동양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앤더슨 경관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잖소 그는 중얼거렸지만 몇 분 전에 확신에 찬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네,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침착함은 더 이상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위선적인 겉모습을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이 만남이 교통법규 위반과는 아주 오래전에 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 프로파일링입니다. 경관님, 여기서 제가 말한 인종 프로파일링이란 어떤 기준으로 특정 집단의 사람을 의심하고 표적화하는 것을 넘어 차별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바로 지금 제가 동양인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검문 검색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그에 해당하죠. 앤더슨 경관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처한 사람처럼 보였죠. 힘의 균형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앤더슨 경관은 흔들리는 기반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경관님,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아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앤더슨 경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짜증이 다시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상관없소. 그는 쏘아붙였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은 그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신중하게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제 배지를 꺼내려는 겁니다. 저는 앤더슨 경관의 손이 반사적으로 홀스터 근처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행동은 필요 없습니다. 경관님께서 이걸 보시길 원합니다. 제 말은 공기 중에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떠 있었습니다. 앤더슨 경관의 시선은 제 손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가죽 지갑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안에는 시애틀 경찰국의 금속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준우, 저는 마치 이웃에게 자신을 소개하듯 평범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 내사과장입니다. 앤더슨 경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은 배지를 보았다가 다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농담이기를 바라는 듯 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이 하지만 제 표정에는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한 권위와 희미한 실망감만이 어려 있었죠. 내사 과장이라고요? 앤더슨 경관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가 말을 끝맺는 수고를 덜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이 배지를 단 사람들이 배지가 상징하는 진실성과 가치를 지키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시민을 그들의 인종이나 출신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앤더슨 경관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작은 발걸음을 뒤로 옮겼고 벨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의 무게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진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가 본능적으로 만든 거리를 좁히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앤더슨 경관. 저는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앤더슨 경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늪에 빠졌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인종 프로파일링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 일이지만요. 근거 없는 상황 악화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무게를 더해 갔습니다. 당신은 제가 제 권리를 모를 것이라고, 당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단지 제 외모가 당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겠죠? 제가 전형적인 미국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앤더슨 경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그를 꿰뚫듯 고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제가 그의 생각을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제 말에는 분노가 아닌 준엄한 기소장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관, 그것은 당신이 이 제복을 입고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저처럼 이민자이거나 소수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앤더슨 경관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제 말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배지를 다시 흘끗 보았습니다. 마치 너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것이 마법처럼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저는 한 걸음 물러서 앤더슨 경관에게 숨 돌릴 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 제 서류를 돌려주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앤더슨 경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반항해야 할지 아니면 수긍해야 할지 분명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 망설임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다시 저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길가에서 당신이 멈춰 세운 운전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 배지를 계속 달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앤더슨 경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순간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제 면허증과 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건네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 운전석 문 쪽으로 걸어가 손잡이에 한 손을 얹고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어깨 너머로 앤더슨 경관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앤더슨 경관, 제가 말했습니다. 배지가 당신을 다른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지는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아시아인이든 말입니다. 제가 채에 다시 올라 시동을 걸자 앤더슨 경관은 힘없이 져가는 노을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취할 조치는 경찰국 전체의 파문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앤더슨 경관은 제가 겪었던 첫 번째 편견에 찬 경찰관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행동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한을 사용할 결심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불쾌함을 넘어서 제가 속한 이 조직과 사회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제가 겪은 부당함이 다른 소수자들, 특히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애틀 경찰국 내사과 사무실 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제 앞에는 제임스 앤더슨 경관의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비전문적인 행동, 과도한 정차 요구,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모호한 오해들에 대한 사소한 불만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주의나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더군요. 저는 의자의 등에 기대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앤더슨 경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상의 반창고를 붙이는 식의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똑똑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제 비서인 제시카 씨가 보고서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과장님, 지난달 직무 위반 사례 요약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데니얼스 국장님께서 다음 주 부서 검토회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제시카 씨. 그리고 오늘 오후에 데니얼스 국장님과의 면담 일정을 잡아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시카 씨는 제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을 감지한 듯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앤더슨 경관의 파일로 시선을 돌렸지만 제 생각은 단지 그 한 명의 경관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과 한 번의 사건보다 훨씬 큰 문제였습니다. 앤더슨 같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끼도록 허용하는 조직 문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문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데니얼스 국장과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실용적인 태도를 지닌 베테랑인 데니얼스 국장은 의자의 등에 기대어 제가 겪었던 교통정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냥 또 한 번의 불쾌한 경험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꾸준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큰 실수가 되었을 겁니다. 앤더슨 경관의 행동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많은 소수민족 주민들이 겪고 있을지 모를 현실입니다. 특히 영어가 서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데니얼스 국장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앤더슨 경관의 이름이 거론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닐세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해왔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국장님, 제가 반박했습니다. 조용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조용한 것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단순히 앤더슨 경관의 처벌을 넘어선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데니얼스 국장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화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네가 제안하는 바가 뭔가 부서 전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개별 경찰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훈련 방식, 규약 책임 시스템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 교육과 편견 없는 경찰 활동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역사회가 우리를 신뢰하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저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제 말에는 내 사장으로서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소수자로서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니얼스 국장은 테이블 위에 양손을 깍지 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자네는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걸세.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가 이 땅에서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변화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은 회의 면담 보고서 작성으로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면담하고 지역 사회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한인회를 비롯한 소수 커뮤니티 리더들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앤더슨 경관 사건은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고 경찰국이 스스로의 결점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앤더슨 경관은 내부 청문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는 제로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청문회 동안 그의 맞은편에 앉아 신문 아래에서 그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청문회 결과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저는 진정한 승리가 앤더슨 경관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앤더슨을 예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지역사회 행사에 연단에 서서 경찰관시 공무원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찬 방을 향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난이 아닌 책임에 대해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은 단지 책임감을 요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정의는 단지 나쁜 사람들을 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는 보호하고 봉사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진실성, 공정성, 그리고 그들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경험과 이민자 부모님 밑에서 배운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찰은 모든 주민 영어를 유창하게 하든 못하든 이곳에서 태어났든 아니든 피부색이 어떻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믿는 배지의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만들어가고 있는 배지입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만 저는 그 순간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군중 속의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얼굴은 회의적이었고 어떤 얼굴은 희망에 차 있었지만 모두가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준우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차별과 편견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품격으로 응답한 한인, 그의 침착한 한마디, 그리고 내민 경찰 배지 하나가
편견을 무너뜨리고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존재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조용한 강함에 대한 증명입니다. 박준우 내사과장, 그는 한국인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대화들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